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직관과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가설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지 않습니다. 멕시코의 치첸 이트사, 중앙아메리카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들, 중국 내륙의 구릉형 피라미드들, 그리고 보스니아에도 유사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문명들은 서로 교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형태를 선택했을까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고 너무 정밀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피라미드의 구조 속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중력과 공전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1. 오일러의 곱셈 공식 소수와 애의 신비로운 만남. 먼저 오일러의 곱셈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18세기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가 발견한 이 공식은 자연수의 역수 제곱에 합리만 제타 함수의 모든 소수의 기하급수적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공식의 가장 유명한 결과가 바로 6입니다. 이렇게 자연수의 역수 제곱을 무한히 더하면 6, 약 1.644934가 됩니다. 원주율의 제곱을 6으로 나눈 값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수학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소수 2, 3, 5, 7. 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층이 겹겹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러시아 인형인 마트료시카처럼 작은 단위들이 반복적으로 곱해지며 거대한 전체를 형성합니다. 이 자기 유사적 구조가 피라미드와 닮아 있다는 것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PART1. 오일러 곱과 구조적 자기 유사성 러시아 인형 모델. 오일러 곱셈 공식의 우변을 보면 소수 2, 3, 5, 7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층이 겹겹이 쌓이는 구조를 띱니다. 프랙탈 구조처럼 말씀하신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작은 단위 소수들이 반복적으로 곱해지며 거대한 전체를 형성합니다. 오일러의 곱셈 공식에서 얻어지는 값은 원주율 파이과 자연수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피라미드의 기하학적 비율에서 파이가 자주 발견되는 것과 수리적으로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파동이 공간에서 기하학적 구조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PART. 피라미드와 육수학적 지문. 피라미드의 기하학적 비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라미드에서 황금비는 주로 옆면 삼각형의 높이와 밑면변의 절반 사이의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이 비율의 값이 6, 약 1.6449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일러의 곱셈 공식이 표현하는 수학적 구조, 즉 관성의 장이 중첩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힘의 원리가 피라미드라는 건축 형태 속에 구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일러 곱셈 공식에서 소수들이 겹겹이 쌓이며 6으로 수렴하듯 피라미드는 정사각형들이 겹겹이 쌓이며 꼭대기 한 점으로 수렴합니다. 수학적 추상이 물리적 형태로 구현된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피라미드라는 형태로 표현했다면 그것은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1. 관성장의 축소와 에너지 증폭. 피라미드 구조에서 정점으로 갈수록 면적은 좁아지고 밀도는 높아집니다. 밀도의 증가는 관성 파동의 중첩이 쌓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장필드의 관점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본 것입니다. 소수적 가속에 의해서 소수는 수열 내에서 불규칙하지만 밀도가 점차 낮아지며 에너지를 수렴시키는 마디 역할을 합니다. 관성의 장이 정점으로 수렴될 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 것은 파동의 중첩 SUP, RPOS, ITION을 통한 에너지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ZZ 현상과 에너지 방출. 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기반으로 하면 천문학에서 블랙홀 주변에서 분출되는 강력한 가스 줄기인 Z를 블랙홀이라는 특이점 없이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하학적 가속과 같이 피라미드나 깔때기 형태의 장 안에서 파동이 극한으로 압축될 때 그 반작용으로 수직 방향의 강력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공간의 휘어짐보다는 장 내부의 유체역학적 흐름과 관성 파동이 극대화됐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수렴으로 피라미드처럼 장이 좁혀지는 구조에서는 파동의 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에너지 증폭은 소수 프라임 넘버의 규칙처럼 특정 마디에서 파동이 중첩 SUP, RPOS, ITION 될 때 관성의 장은 극도로 압축되며 이는 곧 거대한 가속 에너지를 방출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이것이 블랙홀 없이도 Z와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와의 연결. 피라미드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연결합니다. 밑면의 넓은 면적은 거시적이고 안정적인 세계, 꼭대기의 극소 면적은 미시적이고 고에너지의 세계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아직 일반상 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라미드의 형태는 이 두 세계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PART3. R을 면적으로 보면 파동 중력장. 만유인력 공식 FGMMR. 이제 만유인력 공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GR. 이 공식에서 R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아는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R을 정사각형의 면적, 즉 가로와 세로로 중첩된 관성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두 물질 사이에 파동의 중첩에 의해 중력장이 형성됩니다. 오일러의 곱셈 공식이 평면상의 수면에서 원형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는 형상과 유사합니다. 두 물질 간의 평면상 파동이 중첩됨에 따라 통합된 타원형의 중력장이 형성되고 질량이 작은 물질은 이 파동의 측지선을 따라 공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전이 공간의 휘어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빛이 물속에서 굴절되듯 별들이 곡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장의 밀도 차이에 의해 파동의 경로가 굴절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굳이 휘어지는 빈 공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력의 파동적 기원은 시공간의 곡률 대신 평면상 파동의 중첩으로 중력은 원형 파동의 측지선을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PART4. 관성과 가속 동전의 양면 또는 중첩. 관성과 가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존의 관점에서 관성은 수동적인 버티는 힘입니다. 그런데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관성 상태는 사실 과거에 받은 가속의 에너지가 내부적으로 평형을 이뤄 고정된 상태입니다. 파동이 간섭 없이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인 것이죠. 외부장의 변화가 이 평형을 깨뜨리는 순간 가속이 발생합니다. 즉 관성은 에너지 흐름의 지속성이고 가속은 장의 변화에 반응하는 능동적 전이입니다. 둘은 반대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성을 세분화해도 다시 관성과 가속의 양면 또는 중첩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자연에서 힘을 소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원리입니다. 1. 시공간의 휘어짐 vs 장의 밀도 변화 필드 그레이디언트. 일반상 대성이론은 중력을 기하학적 휘어짐으로 보았지만 여기서는 이를 장의 밀도 변화에 따른 파동의 굴절이라 생각합니다. 굴절 효과는 빛이 물속에서 굴절되듯 별들이 움직이는 것은 공간이 굽어서가 아니라 에너지장의 밀도 차이 그레이디언트에 의해 파동의 경로가 휘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필드 자체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매질이라면 굳이 휘어지는 빈 공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별들의 역학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가속의 메커니즘 마이너스 우주는 파동이다. 가속이라는 것은 관성의 장이 넓은 수면 위에 물질이 떨어졌을 때 동심원이 생기는 것과 같이 프랙탈적인 파동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이 파동이 다른 물질의 파동과 중첩될 때 가속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모든 물질의 움직임은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유인력이나 일반상 대성이론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생긴 결과를 수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장이란 파동이 중첩되면서 전기장으로 변모하는 것이며 자기장의 크기가 최소화되면 파동의 중첩이 줄어들면서 전기장이 다시 자기장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파도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우주는 파동이다라고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동에 의해서 자연은 놀라운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PART5. 중력장의 지속적 가속 자기 조절 시스템. 파도가 지속적으로 칠 수 있는 것은 바다에 잔잔한 수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면적이 줄어들면 파도가 높아지고 다시 넓어지면 잦아들고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수면의 면적이 중첩되어 쌓아 올려지면서 파도로 변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으로 보아 가속은 관성에 의한 파동의 중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장이 넓어지면 가속도가 줄고 수축되면 수축되는 만큼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관성의 파동이 중첩되면 가속도가 발생하고 관성 파동의 중첩이 줄어들면 가속도도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기조절 메커니즘이 은하가 뭉치지도 흩어지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암흑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물질 없이도 장의 수축과 팽창이라는 역동적 과정으로 은하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력장의 장점은 지속적으로 가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성의 장이 파동이 중첩된 중력장의 가속 운동의 지속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은하가 수십억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클로징.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일러의 곱셈 공식이 수렴하는 값 6은 피라미드의 황금비와 수학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수학적 원리를 피라미드라는 형태로 구현했을 수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R을 관성의 중첩으로 보면 파동 중력장의 모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성과 가속은 동전의 양면이나 중첩으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것이 자연에서 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원리를 우주적 규모로 확장해서 암흑물질의 정체와 빅뱅 이론의 모순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